안녕하세요. 건강의 짐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오늘 안구건조증 때문에 예약한 손님이시군요. 그럼 바로 상담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럼 회원님께서 먼저 문의 주신 부분부터 볼게요. 안구건조증이 고민이라고 하셨죠? 컴퓨터 화면을 보다 보면 눈에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가끔은 시야가 흐려지시나요? 그리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통증이나 이물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확실한 진단을 위해 안구건조증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떴을 때 15초 이상을 견딜 수 있다면 정상, 7초에서 8초 내지는 안구건조증 초기, 5초 이내라면 심각한 안구건조증으로 진단됩니다.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회원님은 현재 안구건조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구건조증이란 눈의 윤활제 역할을 하는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해 안구 표면이 쉽게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눈이 자주 시리며 이물감이나 건조감 같은 자극 증상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건조감이 느껴질 때 인공눈물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인공눈물은 다른 약물 없이도 눈에 윤활작용을 일으켜 건조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건조감이 느껴질 때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두 번째는 아침 저녁으로 10분 동안 눈에 온찜질을 해주는 것입니다. 온찜질은 눈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해 지방층 분리를 원활하게 하여 안구건조증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눈을 잘 깜빡이지 않게 되는데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면 눈물 공급이 저하되면서 증발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눈이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눈을 의식적으로 깜빡여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는 주기적으로 눈꺼풀 청소를 해주는 것입니다. 평소 화장을 자주 하시거나 눈에 잦은 이물감이 느껴지신다면 눈꺼풀을 닦아 관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손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 눈에 열감을 주고 깨끗한 면봉에 식염수를 묻혀 눈꺼풀 테두리를 가볍게 스치듯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눈꺼풀에 쌓인 노폐물이 제거되어 안구건조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생활습관 외에도 안구건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는 오메가3를 자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메가3는 눈물층 보호막의 주 성분으로서 건조 증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된 고등어나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두 번째, 지나친 음주는 피해주세요. 술의 알코올 성분이 신체에 흡수되면 심장 박동수와 혈류를 증가시켜 안압이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눈의 신경에 근육 이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잦은 음주는 지양하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안구건조증은 비타민 A의 부족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안구건조증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시금치, 꽃게,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건조증 예방 및 시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루테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건조 증상 및 눈의 피로감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꽃게는 타우린 성분이 있어 망막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네 번째,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주세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신체의 수분 부족은 안구에도 영향을 끼쳐 안구건조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커피를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는 등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금물입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다량 섭취할 경우 이뇨작용으로 인해 체내의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는데요. 이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화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원님, 오늘 상담은 도움이 되셨나요? 말씀드린 내용 꾸준히 실천하셔서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CUB Science Investigation 요원 조수연입니다. 오늘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CUB 과학수사대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임무는 팔에 상처를 입었을 때 소독하는 것이군. 이번 임무는 포비돈으로 상처를 치료해주는 원리를 알아보며 해결해 보겠습니다. 책상에 긁혀 팔에 상처가 생겼을 땐 흔히 빨간 약이라 불리는 포비돈을 바르는데요. 대부분 상처 부위에 포비돈을 바르고 곧바로 밴드를 붙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서는 포비돈을 바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밴드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포비돈은 바르자마자 균을 제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피부 위에서 서서히 증발하며 균을 죽게 만드는데요. 만약 포비돈이 피부 위에서 액체 상태로 있을 때 밴드를 붙이게 된다면 포비돈은 밴드에 흡수되어 소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답니다. 이때 포비돈을 상처에 직접 바르게 된다면 상처난 부위에 자극을 받아 상처 회복이 더딜 수도 있어요. 따라서 포비돈을 상처에 직접 바르는 게 아닌 상처 주변에 발라 세균 감염을 막아줘야 합니다. 또한 포비돈을 말리기 위해 손을 휘젓거나 입으로 바람을 불게 되면 상처에 세균이 그대로 감염됩니다. 그러니 포비돈을 바른 후 30초에서 1분 정도 자연히 마르게 두어야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임무 성공! 다음 임무는 접질린 발목을 찜질하는 것이군. 이번 임무는 간단한 냉찜질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해 보겠습니다. 발목이 다쳤을 경우 찜질을 해줘야 하는데요. 온찜질, 냉찜질 둘 다 효과적이지만 이 경우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온찜질은 근육이나 어깨, 무릎 등의 관절에 만성적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다 갑자기 발목을 접질린다거나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은 것처럼 갑작스러운 통증에 도움됩니다. 냉찜질을 위해 비닐봉지, 얼음을 준비합니다. 먼저 비닐에 얼음을 넣고 빈틈이 없어지도록 공기를 빼줍니다. 얕게 펴서 공기를 뺀 뒤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을 한 겹 더 씌워줍니다. 그럼 냉찜질에 필요한 얼음팩 완성! 얼음팩을 접질린 부분에 감싸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얼음 같은 차가운 물질이 몸에 닿을 경우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냉찜질은 한 번에 15분 내지 20분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0분 이상 하였다면 얼음팩을 몸에서 떼어주고 냉기가 좀 가라앉은 이후에 다시 냉찜질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임무도 성공! 이제 마지막 임무만 남았군. 이번 임무는 다리가 골절되었을 때 응급처치하는 방법이구나. 마지막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겠습니다.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는 다친 부위를 고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무릎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어야 되는데요. 특히 다리는 무겁고 길어서 엉덩이나 허벅지 등이 조금만 움직여도 뼈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사이에 옷이나 이불 또는 수건을 말아놓고 두 다리를 함께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고정할 수 있는 부목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긴 우산이 있다면 다리 바깥쪽에 우산을 붙여주고 넥타이나 붕대, 찢은 반팔옷 등으로 다리와 우산을 고정시켜줍니다. 우산뿐만 아니라 주위에 고정할 수 있는 딱딱한 물건들을 다리에 붙여 고정시켜도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신경이 다치거나 상처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뼈를 맞추려고 하거나 골절 부위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땀이 심하게 흐르고 의식을 잃을 것 같을 땐 다치지 않은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리 골절은 혼자서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응급처치 후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골절된 뼈를 제때 치료해주지 않는다면 염증이 생겨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골절된 뼈를 응급처치하는 마지막 임무도 성공! 요원 조수연, 오늘 임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럼 다음 임무까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